저는 그런 분들이 술 먹어서 실수한 게 아니라 술을 먹어서 본성이 나왔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오늘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40대 싱글인 여성분이 지금까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40이 넘고부터 이제 싱글 인생에 대한 불안감, 주위에 이제 친구도 없어지고 하면서 이제라도 결혼을 해야 되는지 고민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이제 태수형의 결혼에 대한 생각도 조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밖의 새는 3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3장 속의 새는 3장 밖을 꿈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에 딱 맞는 이야기인데요. 안 하면 하고 싶고 하면 탈출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잖아요. 테스 형 생각은 어떠세요? 결혼하는 게 나을까요? 보통은 어떤 거를 할까 말까 할 때는 어차피 후회할 거라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은 조금 달라요. 결혼은 했었을 때 그 탈출하는 비용이 그 희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니체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사랑이고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구렁으로 빠지는 게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니체를 굉장히 좀 저랑 비슷한 생각이 많은데 얘 자신 너무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고가 있으면 이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니까 이런 사고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 형이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거는 가치 판단할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이성적인 인간들, 그리고 감정적인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걸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크게 우리가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이거 복습입니다. 그렇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고민을 주신 우리 40대 솔로 여성분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결혼을 해야 할까 하셨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잘 사는 가장 기본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아는 거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결혼이 내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에 부적합한 사람은 아닐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니까요. 서장훈 씨가 나는 결혼에 부적합한 것 같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책임감이 없거나 뭐 남이랑 지내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연애하고 살면 되니까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령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분들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저는 그런 분들이 본능이 스스로 반응하는 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본능적으로 결혼이 맞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스스로가 결혼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법은 이제 자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령 이제 어떤 여성분들은 모성 욕구가 굉장히 낮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욕구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 그런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지 결혼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분들이 능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자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혼을 좀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제 생각을 듭니다. 저는 이제 안 맞더라도 결혼해서 사는 분의 예로다가 이제 저는 최민수 씨를 듭니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걸 보면은 결혼 생활에 되게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임자를 만난 거죠. 강지훈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민수 씨가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결혼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결혼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부러운 케이스네요. 그렇죠. 최민수 씨가 강지훈 씨를 보고 3시간 만에 청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동물적인 본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일단 결혼을 한다는 거는 수많은 책임과 의무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만족을 느껴야 하는 게 저는 이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악처를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 와이프를 많이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 와이프가 이제 크산티페라는 분인데,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도 안 벌어오면서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것도 실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형이상학적 얘기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할 아내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산티페가 악처일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바가지를 긁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싫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더 밖으로 돌았겠죠. 제 눈에는 이제 이게 선하게 그려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철학자로는 뭐 인류 역사에 남는 훌륭한 그런 분이었지만 배우자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이 점에서는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요. 세계 4대 성인의 소크라테스를 꼽잖아요. 그런데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 나니까 제가 좀 한 수 위에 아닌가요? 아,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건 너무 많죠. 뭐 책에도 많이 있고 한데 일반적인 내용은 좀 뭐 말씀 안 드리고요. 테스 형이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자기보다 굉장히 우월한 배우자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결혼 후에 굉장히 힘들어질 확률이 높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결혼이 평등 관계래야 되는데 상하 관계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알지만 성공했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의중을 받들어서 아래에서 살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랑도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상대장이 나보다 우월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여자한테도 해당되고 남자한테도 해당되는데, 술 먹고서 실수했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술 먹어서 실수한 게 아니라 술을 먹어서 본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술 먹고 실수하는 분들,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분들도 결혼을 피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전에 굉장히 헌실적으로 하시는 뭐 그런 남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헌신적이라서 평생 그렇게 할 것 같아 결혼을 했다 하시는데, 인간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상 심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셉니다. 사실은 그렇게 희생했던 남자분들은 결혼해서는 그렇게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잘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결혼해서 잘해주겠지 하고 나중에 그렇게 안 해줘서 후회하면서 이혼하는 그런 커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결혼할 만한 배우자를 지금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이제 좀 많이 오랜 동안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부모님의 성격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뭐 인간성, 말투 특히 이런 것들 배려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그 배우자가 될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유전적이나 습관에 의해서 이제 전달이 됐을 확률이 높고요. 대체로 이제 말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 분들이다. 저는 그런 분이다 싶으면은 저는 결혼하셔도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우자를 선택한 기준과 비슷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테스 형, 결혼 전에 꽤 잘 숨기셨나 봐요? 노코멘트입니다. 아, 추가적으로 이제 결혼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출산율도 이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해법을, 제 테스 형만의 해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인력,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부추긴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회생활 안 하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이제 사회에 이제 핵가족화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자녀 양육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들어가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출산을 어려워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고정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출산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 저는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보면요, 뭐 가령 뭐 인간극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는 뭐 거기 나오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사는 분인데 막 애도 막 요즘 보기 드물게 7명씩 나와요. 그래야지 이제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첫째가 둘째들 보고 둘째가 막 셋째들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인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결혼과 양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드라마, 거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뭐 이혼, 고부 갈등, 뭐 육아의 어려움, 다 이런 것만 다뤄요. 괴로운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제 출산,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결혼도 어려워하고, 출산도 안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지금 대한민국 뭐 거의 5,000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풍요로웠다는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가 일단 제일 먼저 바뀌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또는 자녀 양육하고 다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잘 사는 모습, 이런 거를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면 이런 여러 국민들의 심리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은 크게 돈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큰 어떤 데미지 없이도 좋은 방향으로 물꼬를 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출산 장려 정책까지. 정부가 테스 형 채널을 꼭 봐야 되겠어요. 정부는 오늘부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늦게라도 결혼을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이제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